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상법에 대해서 잠깐 다뤄볼까 하는데요. 투상법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도면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법칙, 표현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투상법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건 가장 많이 쓰이는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에 대한 얘기예요. 투상법을 설명하는 많은 교재들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어떤 제품이 있고, 그리고 스크린이 제품의 앞이든 뒤이든 있고, 거기에 빔을 쏘아서, 우리 프로젝터 보면 빔 같은 거 쏘죠, 그쵸? 그런 빔을 나란하게 스크린에 수직하게 쫙 쏘아가지고 그 스크린에 맺히는 그 상을 그대로 그려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에 대한 보통 설명인데, 말은 좀 그렇게 써있긴 하지만 그냥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어떤 물건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투상법 종류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게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사진은 죄수의 사진이에요. 보고 가장 먼저 딱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정면샷만으로는 이 죄수의 특징을 제대로 표현해내기가 충분하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인지 측면샷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앞에서 본 사진 한 장, 옆에서 본 사진 한 장,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나란하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때, 물론 설계자가 이 제품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을 정면으로 삼아서 이거를 이제 도면에다 그려 놓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거만으로 좀 불충분하다, 나는 좌우라든지 상하 혹은 뒷면을 더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도면에다가 포함을 시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그 부분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되느냐, 예전에는 정면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숫자를 써서, 다른 뷰들이 또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뷰를 그려놓고, 지금 이 뷰는 몇 번 뷰다, 이 뷰는 몇 번 뷰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랑 숫자를 사용해서 원래 기본이 되는 베이스 뷰, 정면 뷰죠. 베이스 뷰랑 다른 뷰들, 딸려오는 다른 뷰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에러 메서드라고 해요. 화살표 방법, 화살표 기법. 그리고 이게 너무 직관성이 떨어지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면뷰에 나란하게 배치하면 이거는 별도의 표시 없어도 그냥 정면뷰가 오른쪽에 있다 혹은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정확히 90도로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혹은 정면뷰에 위나 아래에 배치할 경우에는 별다른 명시가 없어도 이 정면뷰 대비해서 정확히 위나 정확히 아래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따로 우리가 명시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투상법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투상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각법이고요, 두 번째가 삼각법입니다. 왜 숫자 1이 붙고 왜 3이 붙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계제도 책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세계적으로 쓰이는 투상법의 종류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일각법, 두 번째는 삼각법. 그 기호를 보시면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삼각법 기호고요, 아래 보시는 게 일각법의 기호입니다. 이 기호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기호를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다른 사진 하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방향에서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윗줄처럼 그릴 수도 있고 아래줄처럼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윗줄부터 보시면요, 먼저 정면을 이렇게 그려놨죠, 그쵸? 정면을 그려놓고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 이쪽 면을 표현해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쵸? 그리고 이쪽 면을 표현해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이 뷰를 정면 뷰라고 할게요. 이 제품의 제품은 아니고 사람이죠. 이 사람의 우측면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다 그렸고요. 이걸 우측면도라고 부릅니다. 우측면도. 그리고 이 사람의 좌측면도는 요게 되겠죠.
좌측면도. 지금 일부러 한쪽을 윙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윙크한 눈이 여기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세 방향을 배치한다고 할 때 이게 있을 수가 있겠고, 아래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아래줄 보시면 정면도는 똑같이 생겼어요. 위랑 아래랑 좀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고개 좀 오른쪽으로 돌려봐봐 해서 오른쪽으로 돌린 모습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요. 야, 다시 좀 반대쪽으로 돌려봐봐 하면 이렇게 돌려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지금 얘는 보면은 이쪽 얼굴을 표현해 놓은 모습이 이쪽에 가 있고요, 이쪽 얼굴을 표현해 놓은 모습이 반대로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 위랑 아래랑 나누어 봤을 때 얘는 이쪽 얼굴을 이쪽에다 그려주고요, 이쪽 얼굴을 이쪽에다 그려줬습니다. 반면에 얘는 이쪽 얼굴을 여기다가 그렸고요, 얘는 이쪽 얼굴을 여기다가 그렸죠. 그쵸? 도면에서도 위와 같은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삼각법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일각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는 같은 그림이에요. 쌤쌤. 그리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도 같은 그림입니다. 쌤쌤. 똑같은 정면도가 이렇게 있을 때 우측면도랑 좌측면도를 어디에 배치하냐, 그 차이예요. 투상법 중에서 이 일각법과 삼각법은 기준이 되는 베이스 뷰 대비 그 측면의 모습을 어디에다가 배치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거 일단 뭐 사람의 얼굴은 이렇고요.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종이컵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종이컵을 하나 가져왔는데 종이컵에 여기 앞에다가 정면이라고 써놨습니다. 그쵸? 이제 여기 정면으로 잡고서 위에 하던 대로 한번 제가 삼각법이랑 일각법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정면이라고 하면은 윗줄 삼각법처럼 했을 때는 얘 측면 모습을 그릴 때 요렇게 해서 그려주고요, 또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또 요렇게 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그쵸? 정면으로 돌아오고요. 요게 삼각법이에요. 그리고 일각법은 이렇게 있을 때 정면은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컵을 이렇게 눕혔다가 그리고 다시 세우고 다시 이렇게 눕혔다가 그리고 다시 세우고. 전 지금 카메라를 향해서 정면을 놓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책상에다가 얘를 내려놓으시고 일각법으로 그리실 때에는 얘를 이렇게 쓰러뜨리면 됩니다. 이렇게 쓰러뜨려서 그리고 다시 잡고 다시 이쪽으로 쓰러뜨려서 그리고. 반면 삼각법으로 그리실 때에는 여기서 보인 대로 그리고 띄워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시 놓고 다시 또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그리고. 그죠? 얘는 바닥에 내려놓고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이렇게. 제가 이제 왜 종이컵을 들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 투상법 기호 있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투상법 기호가 이 종이컵을 놓고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종이컵을 놓고 그리셨듯이 지금 보면 이 투상법의 기호도 종이컵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랬을 때 이 자체가 기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측면뷰를 이렇게 배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샘플샷입니다. 그 샘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저랑 같이 보셨던 이 종이컵의 모습, 이 종이컵의 모습으로 같이 이제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이 기호 윗줄에 써 있는 거는 삼각법대로 그려놓은 기호죠. 그쵸? 그리고 아랫줄에 그려놓은 거는 일각법대로 그려놓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삼각법 기호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고 일각법 기호 자체도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냥 샘플샷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 3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기호만 있으면 사실 이 위에 써있는 이 third angle projection이라는 이 글자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이 first angle projection이라고 하는 이 글자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의 도면을 봤는데 도면의 귀퉁이에 이런 기호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고 한다면 이게 투상법으로 일각법인가 삼각법인가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기호를 보시고 아 얘는 정면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측면을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거구나, 이쪽 방향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1, 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뭐 도면을 다루시다 보면은 자연히 이 일각법이다 삼각법이다 이 숫자가 자연히 이제 뭐 익숙해지시겠죠. 그쵸?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각법이 자연스러운 거냐 삼각법이 자연스러운 거냐 혹은 뭐가 더 뭐에 대비해서 좋은 거냐 좋고 나쁨이 있느냐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사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도면
표준으로서의 취향? 개취라고 하긴 좀 그렇고 표취? 표준의 취향이니까 그냥 표취를 존중하는 겁니다. 뭐가 더 자연스러운 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다시 그 얼굴 여기서도 봤듯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얼굴을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 얼굴을 왼쪽에 그린다는 점에서는 삼각법이 좀 더 자연스럽다, 직관적이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그 종이컵을 땅에 내려놓은 거 있죠? 혹은 이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을 때 야 고개 좀 돌려봐 라고 한다면 돌리면서 고개를 뒤로 빼진 않겠죠, 그쵸? 그래서 고개를 돌리면 일로 뒹굴뒹굴 굴러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올 거고, 또 야 반대편으로 굴러봐봐 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굴러서 이렇게 생긴 얼굴을 저희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까 종이컵에서 보여드렸듯이 바닥에 내려놓고서 이렇게 굴렸다, 이렇게 굴린 대로 이렇게 굴려놓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 이 자체가 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것도.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일각법, 삼각법 뭐가 더 자연스럽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뭐 취향 따라서 그리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표준에서는 좀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 그 미국 표준 있죠? ASME. 미국 표준은 Y14.3에 이 오소그래픽 프로젝션, 이 투상법에 대한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ASME에서는 그 기호가 생략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로 삼각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ISO에서는요, 이 기호가 생략되어 있으면 그 도면은 일각법인 걸로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우리 ISO랑 ASME 이 두 도면은 생김새가 판이하게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치수 하나만 봐도 그 도면이 ASME 거다 혹은 ISO 거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표준 둘 다 반드시 이 투상법 기호, 아이고 뭐야, 반드시 이 투상법 기호 요거 생긴 거 요거 이거를 반드시 포함해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레커멘데이션 정도입니다. 저 투상법 기호를 뭐 배치할 수 있다, 뭐 배치하면 좋다, 뭐 이런 정도로 레커멘데이션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린 도면에 투상법 기호 저게 빠져 있으면 틀린 도면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틀린 도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기호가 없으면 ASME,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삼각법이다 그런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사람들은 빠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일각법이다 그렇게 알아라 라고 표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KS에서 문제가 있어요. KS, 우리나라 규격 KS. KS는 치수의 형태라든지 뭐 치수 기 방법 같은 것들이 전부 다 ISO를 기반으로 거의 그대로 베껴온 수준이에요. 그런데 KS는 디폴트로 삼각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생김새는 되게 ISO 도면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투상법은 디폴트를 미국 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도면 가지고 일하려면 저 투상법 기호를 반드시 명시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헷갈릴 테니까. 그쵸? 우리 도면이 외국한테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외국 도면 받아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저 투상법 기호가 빠져 있으면 가끔씩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좌우를 뭐 반대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제품을 잘못 만들어 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면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특히나 이 투상법 기호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죄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을 갔는데 면접관이 이 두 사진을 보여주면서 떠오르는 걸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위에서는 숫자 3이 보이고요, 아래에서는 숫자 1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면접관이 속으로 이 녀석은 진짜다. 그 ASME Y14.3에 보면 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심볼의 형태, 크기 저런 식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여기 H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저 H라고 써 있는 것들은 글자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의 높이 대비해서 뭐 2배 높이로 외경 그려놓고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이 보이시는 대로 요 치수대로 도면에다가 박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표준에는 이런 식으로 이 기호의 정확한 생김새까지 규정을 해놨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면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도면의 공간이 좀 협소해서 이 기호를 이렇게 옆으로 놔두지 않고 좀 세워도 될까? 이렇게 세워놔도 될까? 혹은 이렇게 뒤집어 놔도 될까? 라고 했을 때 표준에서는 이 밑에 보시는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가지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면을 그려왔는데 삼각법 기호랍시고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왔어요. 이걸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이 야, 너 좀 뒤집어서 그렸어, 잘못 그렸어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틀린 겁니다. 그죠? 표준에서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혹은 위로 그려도 되고 아래로 그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돌려놔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돌려놔도 보면은 어떤 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다, 정면뷰 대비 이 측면뷰를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돌려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투상법 기호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치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텔레비투